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 두려움, 또는 그들이 당신의 가족, 사회, 당신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경험에 의해 당신에게 이식되었으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자유롭고 결정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마음의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중하게 구성된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칼점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은 단지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자의 극장인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세력에 의해 인도됩니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자신의 행복의 기회를 방해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왜 당신을 고통으로 이끌어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진실은 당신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이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당신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묻힌 외삼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이합니다. 당신이 피하는 감정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지 않으며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의 무의식이 사물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점은 무의식 의식을 만들 때까지는 당신의 삶을 지시하고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마음의 무대 뒤에서 어떤 힘이 당신을 조작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깨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왜 종종 같은 패턴에 갇히는 느낌이 듭니까? 왜 당신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파괴적인 주기로 돌아갑니까? 답은 당신의 의지력이나 추론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있습니다. 칼정점은 무의식이 잊혀진 기억이나 억압된 생각의 저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나는 전에 이것을 겪었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에서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것, 즉 자아, 당신의 성격은 물 위에 눈에 보이는 팁일 뿐입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훨씬 크고 강력한 표면 아래는 빙산에 침수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억과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 사회의 규범, 당신이 어린 시절로 가르친 신념입니다. 이 모든 가치가 진정으로 이해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얘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또 다른 고통의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들의 무의식적인 관계는 고통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슬프거나 취약했을 때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애정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혼합된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숨겨진 프로그램과 같이 마음속에 깊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무의식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추구합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패턴 내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위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주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느니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정의 가장 어두운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지시하는 당신의 마음에 숨겨진 부분인 그림자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당신의 선택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에 따르면 우리 각자 안에는 어두운 측면이 존재하며 우리의 정신에 억압된 부분은 조용히 행동하여 우리의 생각, 감정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이 힘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철학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원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생각만큼이나 그것은 당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당신의 삶에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한 모든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력을 상실한 순간, 비이성적인 증오를 느꼈을 때, 당신이 원했던 기회를 방해했을 때, 비론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질투, 말이 되지 않는 두려움, 누군가를 보는 비밀의 즐거움이 실패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당신의 합리적 자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서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특정 부분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이기적일 수 없고 분노를 느낄 수 없고 취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묻고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우리는 마스크, 세상에 허용되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우리가 이상적인 버전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은 올바른 순간이 통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예측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이 당신을 깊이 귀찮게 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오만한 동료가 당신이 원했던 자신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을 자극합니까?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가? 이것은 그림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훨씬 더 위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기 파괴하게 만들고 당신이 최악의 두려움을 강화하는 상황을 추구하고 억압된 욕망을 강박관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향해 달리기 위해 무언가에서 도망치는가? 그림자는 그들이 깨닫지 않고 그들을 안내합니다. 더 위험한 방법으로 자체 파괴할 수 있게 되면 최악의 두려움을 강화하고 억압된 욕망을 강박관념으로 바꾸는 상황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향해 달리기 위해 무언가에서 도망치는가? 그림자는 그들이 깨닫지 않고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한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에 의해 지시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단지 당신의 부분이 어둠 속에 갇힌 부분에 갇힌 보이지 않는 대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숨겨진 세력이 실제로 우리를 조작한다면 외부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조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인류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사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이미 개별 수준에서 당신을 조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통제하도록 프로그램된 전체 사회에 영향을 추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이 자신을 알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정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 당신을 둘러싼 문화,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이 모든 것은 정신미로를 형성하여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가족, 학교, 미디어 및 종교를 통해 당신에게 이식되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특정 규범에 순종하고 특정 행동을 피하고 특정한 것들을 원하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인 직업, 아름다운 집, 사회적 수용을 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당신에게 주입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적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리 정해진 경로, 예측 가능한 연구, 작업, 소비 및 순종주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 중 하나인 정서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예상에서 벗어나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룹과 다르게 생각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이 권위에 도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최악의 처벌은 고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환상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셜미디어는 소비 및 외부 검증에 따라 행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판매합니다. 당신은 여행하고 완벽한 몸을 가져야 하며 항상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성공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표준을 정의했습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회가 이 통치자를 만들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 통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욕망이 아니었던 무언가에 대한 끝없는 탐색의 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한 예일 것입니다. 표준, 왜 이런 필요를 느끼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회가 이 통치자를 만들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 통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욕망이 아니었던 무언가에 대한 끝없는 탐색의 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한 예는 도덕의 개념일 것입니다. 중근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집단 조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외면을 제기한 적이 없는 규칙을 따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에게 깊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피하거나 두려움이나 거부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행동을 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 당신은 이 규칙이 당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큰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작할 수 있다면 심지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가 선택한 선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주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근 우리에게 단서를 남겼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욕망이 검열 없이 마스크가 떨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드림. 사회 컨디셔닝의 흐름이 당신을 붙잡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깨어있는 삶에서 따르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장소는 꿈의 세계입니다. 점은 꿈이 무의미한 상상력의 단순한 조각 이상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무의식의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패턴을 준수하며 선택을 합리화하지만 잠을 자면 진실은 표면에 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상한 꿈을 꾸고 몇 번이나 깨어났고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미로에 갇히고 항상 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꿈을 꾸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는 더 흥미롭게도 당신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버전을 꿈꾸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마음의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코딩된 메시지이며 당신이 깨어있을 때 원하지 않거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은 우리의 꿈이 종종 우리가 억압하는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로 추방된 우리의 부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충동, 우리가 묻는 외상,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 평생을 선하고 통제하며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꿈속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거나 금지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보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정신의 일부가 억압되었고 이제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은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울입니다. 일상에서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끊임없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꿈을 꾸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깊은 요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합리성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꿈에서 강렬하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압도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수 부분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이 종종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꿈꾸었지만 갑자기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거나 문으로 가득 찬 이상한 집에 갇혀 있었지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이미지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지시를 따르고 친숙해 보이는 주기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우리의 꿈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두려움에 대한 찬이라면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징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중기 모든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을 고려한 것, 따라야 할 길은 개별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의식, 사회에 의해 형성된 당신의 신념의 영향을 받았으며 당신의 숨겨진 욕망은 당신이 잠들 때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갇힌 꼭두각시로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의미합니까? 정은 믿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주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려운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 이 프로세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개별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개별화는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보고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측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당신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의 환상을 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생각만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순전히 합리적이며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가 현재에서 당신의 반응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계속 믿는 한 당신은 당신의 세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죄수로 계속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 반응, 반복적인 패턴 및 생각 없이 행동할 때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 안에 억압된 부분의 거울이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자극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컨디셔닝에 대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념에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패턴을 깨뜨리고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진심으로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부과된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의문에 여지없이 따르고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부과된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개별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완전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각 단계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조각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닫지 않고 평생 살고 있다면 진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베일을 넘어서 자유의지의 환상을 감히 가미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 욕망이 진실하고 그들의 신념이 독립적인 마음의 결과라고 믿는다는 보이지 않는 대본을 따라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아마도 진실을 보는 것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나을 것입니다. 환상을 인식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점은 의식의 현실에 대한 깨어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상당 부분이 당신이 볼 수 없는 힘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상한 느낌, 즉 해방과 괴로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드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것은 무섭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패턴으로 갇히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동의 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행동을 정당화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제하며 여기에는 진정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전과 같이 계속 살 수 있고 진실을 본 적이 없는 척하거나 배운 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관찰하고 신념에 도전하고 욕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사회는 환상을 넘어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깨어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당신의 인생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상황, 실수,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으니까. 아래의 의견, 당신의 경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계속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비디오를 보십시오. 이 자기지식의 여정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제 계속 가십시오.